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충식입니다. 먼저 참여해주신 많은 동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주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진행 순서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사업보고, 차기집행부 선출 결과, 향후 사업계획, 주요 현안,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범 위원장입니다. 집행부 선거 투표율 53%로 유효 총회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SK노동조합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맹위원장 김태선입니다. SK노동조합의 총회를 연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연속성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패배하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한번 와야 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연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측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연속성을 지켜내고 포괄임금제, 권고사직을 막아내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낸 지난 김상범 집행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에 있어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측에 분리매각 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출마를 결단해 당선되신 신임 양동환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사측의 분리매각 시도를 기회로 만듭시다. SK노동조합이 단결할 기회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을 조직할 기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분리매각을 막아내고 안정된 노동조합을 구축할 기회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기회입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면 가능합니다. 동지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정보경제연맹도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SK노동조합의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위원장의 사업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업보고입니다. SK노동조합 면역 투쟁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조는 2013년 지부 설립을 준비하여 2014년 5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홈페이지 공개, 조합원 교육, 조합원 가입 유인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포괄임금제 대지투쟁,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결친 경영협의회 정상화 투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경영협의회 구성원 위원으로 활동하며 OT 연차 보상, 불합리한 임금 정책 개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쟁 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제 폐지 투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에 불리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통상임금은 급여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노조는 2017년 포괄임금제 폐지를 투쟁 목표로 정하고
포괄임금제 폐지 공문을 발송하고 전사 매입, 유심포니 게시 등을 통하여 이슈화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급여 명세서 증거 제시, 특별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하여 사용자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급여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의 수당이 신설되었고 통상임금이 87% 수준으로 상향되어 각종 수당, 즉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증가하였고 퇴직금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국내 그룹의 IT 계열사로는 우리 노조가 최초로 이루어낸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음은 경영협의회 정상화 투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회사의 경영협의회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구성되어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성원위원 다수가 직책자로 임명되는 등 사내 출세 코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경영협의회 정상화를 투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 제4기 구성원위원 선출에 집행부가 출마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앞서 나가다 사용자 개입으로 낙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사용자 개입을 사유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였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K보트 도입 등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영협의회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 증대되어 제5기 구성원위원 투표율이 85%로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구성원 주도로 제5기 구성원위원 투표가 진행되어 노조 집행부가 경영협의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노조 집행부의 경영협의회 활동 이후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의회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 노동자의 이익을 신장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 신장은 노동자 활성화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차기 집행부 투표 결과 보고입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후보 공고로 지부장 양동환 동지, 사무국장 신충식 동지, 감사 김상범 동지가 단일 후보로 입후보하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9일 오후 6시 개표 결과 53%의 투표율에 96%가 찬성하여 신임 집행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부 조직도입니다. 우리 노조 집행부는 선출직으로 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가 있으며 사무국 산하에 선전 조직, 기획 전략, 대외 협력 홍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년간 수행한 위원장직을 떠나며 간략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조는 2015년 초 공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개활동 시작 후 조합원이 늘어나자 사용자는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수작이다. 시니어만들을 위한 노조다.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가져가는 프리라이드다 등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을 씌워 노조 활성화를 방해하고 나아가 노조 고사를 목적으로 지금도 익명 공간에서 공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자를 분열시켜 계층별로 분할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에서는 이를 뚫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자금, 조직의 열세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조 출범 이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 폐지 투쟁과 경영협의회 정상화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는 오로지 조합원 동지의 굳건한 지지와 구성원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상승은 미미하였고 회사 이익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가져갔습니다. 일례를 들면 사업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고스란히 SK 홀딩스로 이전되었고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과실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업 매각으로 사업 임대료가 없어지고 사무실 임차를 위한 임차료 지출이 늘어나 회사 이익을 깎아먹고 결과적으로 임금 재원을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만약 과반 노조가 존재하였다면,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였다면 정당하게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켰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동환 동지의 강점은 강력한 투쟁력입니다. 동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는 노동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며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차기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양동환입니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의 온갖 부당한 압력과 어려운 요건 속에서 SK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주신 전임 김상범 위원장님께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으로 신충식 동지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거고 김상범 전 위원장은 감사로서 활동해 주실 겁니다. 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사업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노조 향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집행부는 과반 노조를 반드시 달성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첫째, 조합원 확대를 과속화하기 위해
1인 1조합원 확대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부 조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관련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노조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SK그룹사, IT 관련 회사, 민노총 등 외부 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조 투쟁 과제로는 첫째, 분리매각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둘째, 급여정책 정상화 투쟁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원 확대를 통해 단체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조의 향후 사업계획 중 주요 현안으로 최근 구성원의 최대 관심사인 회사의 분리매각에 대한 대응 투쟁 계획을 말씀드리고 급여정책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매각 대응 투쟁입니다. 우리 회사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구성원을 위해 성장했다기보다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성장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관계사 IT 부서나 IT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SK홀딩스를 흡수하여 SK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 계열사에 대한 지배 구조를 더 강화하고자 CNC의 마지막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32일에 시행되는데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이 20%가 넘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됩니다. 회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 부분이 CNC를 분리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리매각에 대한 예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매각 시 구성원의 권익보다는 대주주의 이익과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노동자와 협의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리매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의도대로 분리매각이 된다면 현재 우리는 그룹 지주사 지위에서 자회사나 선자회사의 지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자산 축소가 되어 불안정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분리매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리 노동자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지위가 크게 하락될 것이며 임금에 있어서는 한두 해 정도 연봉과 IB는 유지되더라도 이후의 연봉 상승률이나 IB는 현재 대비 큰 하락이 예상됩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복지 혜택 축소는 물론이고 매각된 회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우리 구성원이 금전적 불이익도 예상됩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사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입니다. 즉 회사 분리매각이 우리에게는 전혀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조 집행부는 이러한 회사 분리매각 시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투쟁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가 투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분리매각을 반대합니다. 셋째, 노동자와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분리매각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근본의 과반 노조를 달성하고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쟁취하여 고용 안정성과 노동자 권익을 최대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법, 즉 법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6장 제47조에 우리 회사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특수관계인 지분이
28.28로 금년 말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자료는 당사의 커머스 사업부 매각 사례입니다. 유사 사례로 관계사 및 외부 매각 사례입니다. SK인포색, SK해운, 삼성테크윈의 분리매각 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인 급여체계 정상화 투쟁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IB를 미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입사 시 토탈 컴펜세이션이 연봉과 IB로 구성되고 IB는 연봉의 15에서 20% 범위에서 매년 초에 지급한다고 H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회사 마음대로입니다. 이론도 안 주거나 현저하게 적게 주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협의회에서 징계로 인한 IB 미지급은 있어도 다른 이유로 IB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례를 제시해달라고까지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SK 노조에서는 최소 IB, 즉 연봉의 15% 지급을 명문화하고 과거 미지급된 IB는 소급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실링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실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링 제도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그 어떤 사규에도 없고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부당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실링에 도달한 구성원의 연봉은 동결된 것이라 주장하며 평가에 의해 인상된 금액을 회사 임의로 감액 지급하고 이를 다른 구성원의 연봉 인상 전후로 전용까지 하였습니다. 실링 도달자의 연봉은 인상분 감액 없이 그대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실링 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과 합의 후 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노조는 실링 제도가 폐지되도록 싸워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임 위원장 각오 말씀이 있겠습니다. 2014년 우리 SK 노조가 결성된 이후 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성행했던 공고사직이라는 단어는 없어졌고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도 상당 수준 증진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SK 노조가 과반 노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가 법적 투쟁 등으로 해낼 수 있었던 최소한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분리매각 시도에 대한 대응 투쟁은 지금까지의 법적 투쟁이나 경영협의를 통한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우리 노조가 반드시 과반 노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과반 노조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구성원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분리매각을 시도할 것이며 그 결과는 구성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사용자나 대주주 이익만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SK 노조는 분리매각된 그 어느 회사에서 질이 멸멸하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인 저,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 그리고 우리 노조는 반드시 과반 노조가 되어 분리매각 투쟁에서 강력한 협상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집행부만의 투쟁으로는 이 위기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권익을 지키려면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과반 노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회사의 성장과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이 함께 간 회사가 진정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을 희생삼아 회사만 성장한다면 사용자나 대주주에게는 매우 좋은 회사일지 모르지만 구성원 개개인과 사회에는 좋은 회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회사가 구성원 개개인과
사회에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가반 노조를 만들어 갑시다. 동기 여러분도 집행부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조총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노조 총회에 참석하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모든 노조원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